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꼭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이죠. 그런데 3월 13일 오늘 여야 주요 정당에 일어난 일들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정치권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들어온 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적으로 2시간쯤 전에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졌던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에 대해서 추천을 철회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하게 되신 이유 좀 여쭐 수 있으세요? 우리 공관위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오직 당과 나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이분들의 뜻을 다 받들지도 못하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판단에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떤 실수를 말씀하시나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 공관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매우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추셨고 그걸 다 받들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거침없는 행보로 보였던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직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성기 위원, 네. 김영호 위원장 이야기에 담겨 있긴 합니다만 물러나겠다고 밝힌 직접적인 이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 위원장이 밝힌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미균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가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퇴하기로 마음먹었다. 요 한 가지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가 촉발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동안 그 당내에서는 김영호 공천위원장의 공천을 놓고 자르기는 잘했는데 채우는 데는 미흡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 최근에는 최고위에서 재심을 6곳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강남 갑과 을에 대해서 그 공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공천과 관련된 잡음을 다 정리를 해라. 그래야지 내가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조건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사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균 서울 강남병 공천자, 공천은 철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공천자가 아닙니다만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거죠? IT 전문가고 벤처기업을 하고 있죠. 근데 작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내외로부터 선물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SNS 글을 남겼는데 당내에서는 그때가 이제 조국 사태로 당이 투쟁을 할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런 글을 남긴 사람을 굳이 강남병에 공천하는 게 당의 정체성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고 특히 청년층에서 당내의 청년층에서 당에도 통합당에도 청년 보수 후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1986년생인 걸로 아는데 상당히 젊은 그 후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강남병 후보는 철회가 됐으니까 더 이상 후보는 아닌데 그러면 일단 김미균 전 공천자가 오늘 자신의 그 SNS 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자 오늘 기자들과 만나는데 말이죠.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치적 방향이 부족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SNS 때문에 하룻밤 사이 제가 문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업인으로서 정치와 교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누군가를 강하게 지지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김미균 씨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같은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같은데. 미래통합당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보수는 보수와 스스로 싸운다. 그러면서 나아간다였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니까 굉장히 멋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강남병에 공천되어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시작을 당에서 먼저 제의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당과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남병의 공천을 철회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천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김미균 씨는 따르겠는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왜 그만두느냐,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처음에 민성기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보라 전 최고위원인가요? 지금도 최고위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이 이 강남병 공천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했던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추석 선물 받고 감사하다고 SNS에 올린 청년이 미래통합당의 강남병 지역 공천을 받았다. 이게 우리 당의 공천 정신인가? 차라리 금태섭 의원을 모셔와서 강남병에 공천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글까지 왔습니다. 미래통합당 내부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결국엔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김영호 위원장은 본인은 엄정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번에 공천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 당신은 당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챙긴 것이 아니냐라는 사천 논란, 청년들의 그 정치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당의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청년 위원들을 다 컷오프 시키고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는 기회의 평등의 문제, 그리고 통합당에서 열심히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 컷오프 시키고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분들은 다 공천을 줬다. 결국에는 이 보수를 지키고 통합당을 지켰던 사람들보다 외부에 있던 사람들을 너무 우대했다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공천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때 어느 참석자가 김영호 위원장을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영호 위원장을 해임해야 된다, 파면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당내 분위기가 김영호 위원장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렇죠. 김영호 위원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결국에 해임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논의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만 나왔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분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 황교안 대표,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하면은 다른 공관위원들은 다 사퇴합니까? 계속 활동을 합니까? 오늘도 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예. 그러는데요. 다른 공관위원들은 계속 활동을 하기로 했고, 이석연 변호사가 소위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서 공관위를 계속 운영한다고 이렇게 김영호 전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전 법제처장이었고 이석연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을 한다. 미래통합당 그동안 나름대로 뭐 새로운 인물도 뭐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또 기존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후보 공천 작업도 김영호 위원장의 사퇴로 상당한 상처를 안게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미균발 나비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보라 의원의 논리가 맞으려면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도 영입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난번 총선 승리하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김종인 전 대표 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김미균 씨가 영입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은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부감을 가져야 되는 게 논리상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그동안의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적절한 리더십이 작동하지 못한 당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누가 영입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그 안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물러난 것, 일단 강남병 지역 공천에 대한 철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명분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김영호 위원장 파면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장의 공천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50% 정도의 의원들을 탈락시켰으니 물갈이 판갈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아쉬운 포인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양산 고향 출마를 이제 포기하고 양산을이라는 험지에 가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무척 모양새가 안 좋게 사주로 몰아넣었어요. 당신 컷오프 시킬 거야.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아픈 부분은 본인은 사천이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처음 정치를 할 때 지역구에서 데리고 있었던 비서를 이번에 중구 영도에 공천을 줬단 말입니다. 물론 경선은 하지만 다른 후보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 지역에 활동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은 컷오프 시킨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 비서를 줬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한 10년 전부터 정치적인 양아들이라고 지칭되었던 최용 씨를 강남을에다가 공천 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김영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문제고 또한 홍준표 대표 문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 공천은 우리가 하는데 왜 김종인 당신이 공천과 관련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서울 등 수도권의 공천 손볼 곳은 손봐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뭉쳐졌는데 결국에는 김미균 씨 건으로 폭발됐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까? 재심 절차도 많이 빗발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80% 정도 온 게 아닌가. 김영호 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면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다. 나도 할 일 다 끝났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요.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엊그저께 최고위에서 6곳 재심 요구해서 2곳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이게 재심 요구하면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니까 다른 의원들이 또 재심 요구하는 게 지금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아직도 한 20%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는데 어제 사퇴하기 전에 황교안 대표가 재심을 요구한 6개 지역 가운데 2군데는 경선을 붙이겠다 이렇게 밝혔죠. 여기에 들어간 지역이 인천 연수울과 대구 달서 갑인데 공천이 확정됐던 두 사람은 공천 확정자 신분에서 갑자기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은 민경욱 현 의원과 경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공천이 번복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눈물의 기자회견이었다고 합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의 말 한마디에 반나절 만에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한 공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공천 번복의 결과 미래통합당은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도로 친박당이 됐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핑계 삼아 사천을 통한 권력 쟁취에만 눈이 먼 황교안 대표는 더는 당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참여 여부를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민현주 전 의원은 또 화살을 황교안 대표에게 돌리고 있네요. 민현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당내 개파상으로는 유승민계거든요. 유승민계였는데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경선을 하게 됐는데 경선의 상대는 당시에 현역 의원인 민경욱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들어가면
이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 예, 감정이 북받쳐서 기자회견 도중에 말을 잇지 못한 모습이 그리고 민경욱 나오고 있네요. 의원이 옛날에는 친박으로 분류됐지만 황교안 대표가 당에 들어온 이후에는 소위 친황의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돼서 뒤집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이 경선을 하면은 민경욱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민경욱 의원은 거기서 4년 동안 지역을 닦았고 민현주 의원은 닦지 않고 지금 단독 공천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요 봤을 때 이 김영호 위원장의 공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단독 공천, 단수 공천, 우선 공천이 너무 많았어요. 2016년에 새누리당이 막장 공천이라고 했어도 당내 경선을 80%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요 경선을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본인이 다 그냥 공관위에서 이 사람 여기다 받고 여기 사람 여기다 받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서 5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수원에 가서 한번 험지 출마해봐라고 했는데 네. 정병국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 후보자 구하려고 난리예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공천을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양평, 가평 그 지역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이번에 폭발했다. 그리고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때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그에 불을 확 지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공천 시스템 이게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경선이 이제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 각 지역별로 알아서 경선하고 우리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지 왜 선거 때마다 늘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선거에서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20대 총선 때 네. 공천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관위원장이 모든 거 다 쥐고 좌지우지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 청와대하고 교감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당대표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너무 큰 짐을 져준 거예요. 권한을 주겠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뒤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 대표는 내가 거기에 개입하면 공천 관리를 하는 동안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도 불똥이 튄다고 하는 건 아마 걱정해서 그렇게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근데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다 맡겨놨을 때 지금은 물갈이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뭐 친박 얘기하고 뭐 친박 7적이니 뭐 그다음에 그동안에 당에서 탈당했던 의원들, 다시 복당했던 의원들도 역시 또 똑같은 책임을 물리니 이렇게 당의 어떤 공천을 크게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공관위원장이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당대표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 안 하는 것처럼 뒤로 빠지는 것.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 공관위원장이 뭔가 잘못한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다시 공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제가 만약에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도 화가 날 법한 상황이라는 예. 겁니다. 그 그러면 부분- 사전에 공관위하고 당대표는 사실은 공동운명체거든요. 같이 논의할 부분들은 논의하고 책임질 것들은 같이 나눠서 책임지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처럼 분리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불똥 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뒤로 좀 빠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상 공관위는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거기서 나오는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김영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잘해서 이러한 불협화음 없이 잘 공천을 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당규상 그런 게 없이 공관위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황교안 대표 당신은 무책임해가지고 뒤로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공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 것이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라는 뜻이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2년에 걸쳐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사천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진두지휘했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기는 오는 겁니까? 지금 거의 또 오는 걸로 결정이 됐대요. 왜냐하면 강남갑 태영호 전 주연공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 또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조율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영호 후보는 그냥 거기서 출마하고
대신에 강남을에 아까 김영우 예. 위원장의 정치적 양아들이라고 하는 최홍 네, 최용 그 후보가 좀 여러 가지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천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식의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도 이제 태용호 후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좀 언급을 안 하고 좀 감내하고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이 알려졌습니다.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간략하게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시스템을 몰라서 예.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당의 궁극적인 최종 책임자는 당대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 공관위원장한테 시스템상으로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이 어떻게 공관위원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 공천에 대해서 좌지우지합니까? 그럼 황교안 대표가 뭐하러 6명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최고위원이 의결하는 그것도 그 절차는 시스템이에요. 있겠죠. 그것도 시스템인 건 예. 맞지만 그런데 당이라는 게 당대표가 그렇진 관여하면 당신은 않잖아요. 왜 공관위원장의 독립적인 권한을 뭐 방해하고 왜 회방하느냐. 그것이 당대표를 살 일이냐. 그렇게 또 그럼 비판하실 수 이번에 있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공관위원장의 시스템이잖아요. 권한을 그냥 독립적으로 다 인정을 해줬다. 당원 당규상 침해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당대표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공관위하고 의견 조율을 하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얘기도 저희가 좀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공천 과정에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김영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남은 공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과연 이번 주말이나 휴일에 황교안 대표의 영입 제안을 수락하게 될지. 간략하게요.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 뛰어난 정치인입니까? 왜 선거 때마다 여당, 야당 번갈아 가면서 그분을 다 모시려고 하는 거죠? 징크스가 있습니다. 선거는 항상 이깁니다. 그분이 관여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시려고 2012년에 대선 때도 이겼고요.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이겼고 총선 대선 이겼고 2016년에 민주당에서 이겼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저분을 모신 거고요. 그리고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켰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다라고 공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격수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에 뭐 새로운 인물이 없나하고 공천을 하면서 선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대표가 벌써 3번째 이 선거전에 나서게 됐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